예, 안녕하세요. 계백장군입니다. 예. 오늘 정말, 중대한 결심을 하셨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드디어, 종로 출마를 결심하시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환영입니다. 예. 제가 조금, 이 영상 전에 올린 2020 황교안의 선택이란 영상에서 저도 분명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 지역 비례대표로 가서 지역구 말고 그것도 그 뒷번호로 가서 우파의 결집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굳이 지역구로 나간다면 종로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둘 다 소중한 길이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전투에서 이길 것이냐 이것을 놓고 그동안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종로를 지역구로 해서 출마하는 것으로 이제 전투에도 참여하고 전쟁에서도 이기는 전쟁 지휘관으로서 이기는 그 황교안 대표의 그 현명한 지도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그 종로 출마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의 험지 중의 험지, 종로로 출마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자유우파의 어떤 그 의지를 이 문재인 정권, 이 문빨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아주 가장 큰 의지를 표현하신 게 아닌가, 표출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며 그 용기와 결단에 찬사와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그 많은 여론조사가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의 얘기고 이제 그 출마를 선언한 이상 막말로 오늘부터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제 판세는 확 뒤집힐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한간에서는 특히 더불어공산당의 지휘하에 있는 그 좌빨 종북 방송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KBS, MBC, SBS, JTBC, 신문으로 말하자면 한겨레 이런 데서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은 이 종로구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종로구에서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다 모두 종로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종로구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고 절대로 더불어공산당의 절대 우세 지역이 아니다. 절대 우세 지역이 아니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되느냐? 종로구의 그 국회의원을 그동안 배출했던 연혁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종로구민들이 유권자들이 무섭다는 게 드러납니다. 보면은 종로구에서 옛날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이 무슨 옛날 장면 그때까지 이승만 대통령 시절까지 갈 거 없이 한 민정당까지만 올라가 봐도요. 이종찬 우리 자유우파 쪽 소속이죠.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2선을 지낸 곳이고 박진 전 국회의원이 무려 2선을 지낸 곳입니다. 그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되셨죠. 또 정인봉 이분들이 전부 우리 우파 소속 정당의 후보였습니다. 하도 이제 한국의 그 단점이 당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 맨날 그 사람의 그 정신이면서 그건 여야 할 거 없죠. 당명이 너무 바뀌는데 참 미국같이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100년 정당은 한국에서 언제 생길지 참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만은 이런 연역을 살펴봤을 때 종로가 절대 더불어공산당의 우세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또한 종로구의 투표 성향을 보면은요. 더불어공산당이 이번에 정세균이가 또 2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빈자리를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그 더불어공산당 소속이 뭐 노무현이니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이니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연역을 살펴보면은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여러분 모두 아실 그 황태순 TV 있죠? 우리 우파 유튜버 채널이죠. 거기서 말씀하신 걸 제가 빌려왔습니다. 예, 출처를 밝힙니다. 마치 뭐 내가 조사한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더불어공산당 쪽에서 그 당선됐을 때는 예, 표수가요 4만 표예요. 4만 표. 다시 말해 딱 4만 표란 얘기가 아니고 4만 1천, 4만 2천, 4만 3천 요 사이에서 모조리 노무현이고 정세균이고 모조리 요 표에서 당선됐어요. 이 4만 3천을 넘은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그 우리 우파 쪽에서 승리했을 때 4만 3천 표를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4만 4천, 4만 5천, 5만 표 나오면 당선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그 더불어공산당은 4만 표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종로구에 있는 호남 향후회라든지 그리고 당원 이렇게 이제 한정된 지지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유리한 점은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점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종로구의 유권자가 대략 한 13만 명으로 분류된다 그래요. 13만 명 중에서 4만 표 어차피 그건 고정표예요. 그건 더불어공산당 고정표예요. 항상 그래 왔듯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4만 5천 표를 득표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4만 3천 표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고정표, 거기가 맥시멈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에는 맥시멈이 없다. 그러니까 5만 표를 넘긴 후보가 당선자 중에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불리한 지역이 아니다. 우리가 종로구에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종로구에 우파 시민들은 없다는 말입니까? 똘똘 뭉쳐야 되겠죠. 똘똘 뭉쳐서 저들이 호남 후보에게 몰표를 주듯이 우리가 자유한국당 후보인 황교안 대표에게 몰표를 준다면 승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10,000표, 2만 표 이상의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낙연 후보의 표는 맥시멈 4만 3천으로 묶여 있습니다. 4만 4천만 이상만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가 종로구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구에 계신 그 유권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중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그 안철수가 중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자기는 중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하는데 종로구에 계신 중도에 소속되신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도 안철수한테 표를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2년 정당이나 차리는 2년 정당 차리고 선거 끝나면 철수하는 보세요. 2년 정당이 뭡니까?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그 지방자치선거가 2년 단위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마다 정당을 창당하는 안철수 그리고 철수하는 안철수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문바를 심판하는 큰 선거이니만큼 종로구 주민들 중에서 중도에 소속되신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유한국당 후보인 황교안 대표에게 표를 몰아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며 간절히 그래 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뭐 종로에서 뭐 기세가 꺾였다. 이 박지원이 뭐 또 혹은 박지원 말고도 많은 그 언론이나 그 기레기들이 뭐 비겁자다, 황교안 도망자다. 자 이제 이런 프레임은 모조리 깨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민과 고민을 장수로서 어떤 길을 택하는 게 정말 전투의 지휘관이 될 것이냐, 전쟁의 지휘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셨던 분이 이제 결단을 내렸으므로 이런 말은 이제 다 무산됐고요. 뭐 박지원이 정치 9단이라고요? 제가 볼 땐 정치 9급도 안 됩니다. 그 정도 말 저도 얼마든지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종로가 어디입니까? 대대로 정치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문빨 정권 심판 1번지가 돼서 다시 한번 자유, 보수, 민주주의, 우파 세력이 거듭나게 하는데 종로 구민들이 좀 나서주시기를 이 계백장군 간절히, 그리고 청와대에 이참에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들 모조리 깨부시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계백장군 종로 구민 유권자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과 전투 모두에 참여하게 된 우리 황교안 대표의 그 지략과 전략을 믿고 두 가지 모두를 다 훌륭하게 소화하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돼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또 우선 또 걱정되는 게 이 분열이잖아요. 뭐 자유통일당이니 우리 공화당이니 해서 이들이 분명 바른 색깔과 그 주장에 틀림이 없으면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이것이 분열이 되어서 자유통일당이나 우리 공화당이 각각의 후보를 내서 그 당선되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뭐 300표, 400표 아무리 많아봐야 1000표도 못 넘기는 후보들 내가지고 이번 선거처럼 격전지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정말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은 민족과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이번에 어차피 이제 종로로 출마를 굳힌 이상 그리고 선거에 바람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데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 우파가 뭉치는데 촉매제가 되고 윤활제가 돼야지 이런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하지 말기를.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 모두 같이 한번 합쳐서 하나의 그 우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의 그 이윤 추구나 이득 추구를 내려놓고 우선 이 선거에서 이기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을 후보 300표 400표 내서 저들에게 어부지리 당선을 선사하는 지난번 창원 성산지구에서의 그 몇백 표 차이의 그 석패를 나누는 이런 일을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이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유통일당이나 우리 공화당에서 우리가 후보 내면 니네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뭘 좀 지분을 달라 뭐를 달라 이런 식의 협박조로 자유한국당을 협박조로 공격하는 이런 일은 제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300표 400표 얻는 후보들 내가지고 자유한국당 떨어뜨리면 뭐 여러분한테는 또 뭐가 좋은 게 돌아가겠습니까? 예? 정말 당선될 만한 후보가 나온다면은 한번 해보는 건데 기껏해야 1000표도 못 넘는 후보들 여기저기 쭉 너줄하게 내걸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로 뭉치자는 거.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차대한 선거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어부지리 당선을 하게끔 도와주지 말라.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은 그 자유통일당의 김문수 대표, 전광훈 목사님,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홍문종 공동대표, 제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잖아요. 그걸 빌미로 자유한국당에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합쳐서 요구하세요. 그리고 지분 좀 아마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표를 자유한국당이 어찌 무시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이기는 선거가 돼야지 분열돼서 더불어공산당에 어부지리 당선을 주는 미련한 짓은 지난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 같은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충심 어린 마음에서 자유통일당 지도부와 우리 공화당 지도부에 제 마음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유승민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번에 또 무슨 뭐 갑자기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도 부족해서 유승민 이 배신의 아이콘이 뭐 선거 연대를 주장하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주 황교안 대표께서 거절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떤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그 건방지게 유승민이가 뭐 황교안 대표하고 식사 약속을 해놓고 안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이번엔 황교안 대표 가지 말라고. 이런 건방진 놈한테 이제 세 가지 조건도 모자라서 선거 연대를 들고 나왔는데 근데 지역구 출마자가 있는 곳에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말라. 뭐 이런 거겠지요. 요구사항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승민 카드는 제발 버리십시오.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지도부께 신신당부드립니다. 왜냐? 유승민을 껴안아서 들어오는 표보다 유승민을 껴안았기 때문에 나가는 표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뭐하러 껴안아요?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거절 선거연대는 안 된다는 거절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제는 거절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버리세요. 우리가 그 심심풀이로 치는 카드놀이에서도 나쁜 패를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좋은 패를 버립니까? 나쁜 패를 버리죠.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유승민 카드는 이거는 나쁜 패가 아니고 독패입니다. 독패. 자유한국을 땅을 썩게 하는 이 독패를 왜 끼고 가려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라고. 유승민은 자유한국당의 고름일 뿐입니다.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합니다. 유승민은 자유한국당의 암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암이 있으면 암세포가 들어있다면 그것도 내 몸의 일부니까 끌어안고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도려내고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 유승민 카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거를 종로구 출마까지 결심하시는 황교안 대표께서 왜 머뭇거리시는지 과감하게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착드리자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잠룡 혹은 중진 거물급들 모두 수도권으로 모여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의원, 오세훈 뭐 많지 않습니까? 이 중진급들 전부 수도권으로 모여서 그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뭐 더불어공산당 뭐 영등포니 뭐 마포니 하는 데서 그럼 나한테 와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하는 이런 조롱을 보냈던 놈들 지역구에 모조리 우리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출마해서 잠룡들이 출마해서 그 싸가지 없는 놈들 모조리 낙선시키는데 어떻게 일조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출마해 줬을 적에 더 큰 돌풍이 일어날 황교안 플러스 잠룡의 어마어마한 돌풍이 이번 선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숨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 주시기를 이번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충정심에서 여러분 홍준표, 김태호, 오세훈 등 중진 의원들에게 간청드려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는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으로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으로 이것이 이번 선거에 공식적인 선거 구호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죠. 분명히 뭐 형제 정당이라도 해도 그러니까 그 모양상으로는 다른 정당이니까. 그러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선거 구호를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선거 구호로 외쳐야 되고 또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 국민 민주주의를 소화하려는 우리 국민께서는 당연히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이유 불문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으로 팍팍 밀어주는 것이 당연한 우리 대한민국 우파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이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아닌가. 공산화해서를 막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 마지막 방법입니다. 모두 이번 선거에 또 참여하시고
또 이번에 내려진 특별히 황교안 대표의 결단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걸 인해서 이걸로 기치로 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모두 뭉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계백 장군의 바람이요. 혹시 모든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바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치얼스 건배. 황교안 승리, 자유한국당 승리, 문빨 정권 심판. 대한민국은 영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이번 선거로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똑똑히 보여주는 4.15 총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계백장군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시청자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60대, 70대, 80대 등. 왜냐면 요즘 2030 세대들이 잘못된 게 이 반공인이 멸공정신이 이 반공 멸공이 이게 무슨 저 구석기 시대 유물 저 박물관에나 있는 건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지금 호시탐탐 북한이 저 똥돼지 정권이 노리고 있는 건 적화통일 아닙니까?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안철수인지 간철수인지 하는 놈 보십시오. 그놈 나이가 60인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말아. 이렇게 나이 든 놈 중에서도 정신 나간 놈이 있어요. 간첩이 수만 명이잖아요. 황장엽 고인이 되신 황장엽 전 그 탈북자 정말 고위층이죠. 북한 탈북자 중에 최고위층이었던 황장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에 고정감첩 5만 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담아 들을 얘기예요. 2030 세대 여러분. 이런 정신나간 안철수 같은 놈 뭐 중도가 어쩌고 저 중도가 사실 그 말은 좀 빼겠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놈한테 표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간첩이 왜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간첩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좌파 빨갱이 주사파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지역을 말하자면 호남인의 90%가 좌파 빨갱이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모태 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저 그 글을 읽으면서 박장대소를 해야 되는 건지 한탄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렸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모태 좌파가 뭡니까? 모태 좌파가 모태 솔로 모태 신앙은 들어봤어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모태 우파겠네요. 그것을 모태 우파인 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서 이제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가끔 구독자가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괜히 저를 생각하신답시고 구독을 또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독을 버튼을 누르는데 구독 버튼을 또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한번 누르신 분은 더 이상 영원히 구독 버튼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혹시 혼돈하시는 분이 계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무료고. 계백장군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